지금의 시대에 너무 모든 데 가치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 자아 성찰의 시대라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쓴 장편인데 아직 출판된 건 아닌데 50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중요한 건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500년 동안 인간의 문화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거를 오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만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영원할 것 같고 지금 시대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 돌고 도는 거겠죠. 자, 오행으로 살펴본 시대의 변화. 그러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예요. 네. 그죠? 자본주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가치의 기준이 돼요. 돈은 그거의 매개체일 뿐이고요.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고, 자본주의 시대 다음에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걸 명예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컨트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요. 그게 바로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구속받는 의미인데, 내가 귀족이 되는 거랑 비슷해요.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 더 자본주의로 치닫는 게 아니라 돈이 이제 풍부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런 거가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점점 지위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고 이름이란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들만의 구속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서양에선 귀족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 계급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뭐 양반 계급에 있을 때는 이제 천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양반 계급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거고, 재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당연히 양반이면 쉽고 천민이면 어렵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뭐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나 마인드 자체가 점점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 그룹에 들어가는 게 벌기 훨씬 쉬워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예의 시대라고 부르고, 내가 구속받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리고 더 구속받는 거를 추구하는 사회. 그래서 옛날에 귀족 문화 있을 때도 네. 자꾸 음식 먹는데 포크의 종류가 많아지고 접시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절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런 게 스스로 구속하는 행위를,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자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별일이 다 생기고, 계속 자본주의도 극으로 치달으면 별일이 다 생기고, 명예 사회도 그렇겠죠. 극으로 치달으면은 심해진 게 이제 전족 같은 거죠. 중국에서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발을 안 커지게 묶어버려요. 네, 그래서 발이 기형적으로 돼도 그게 어쨌든 안 움직이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권하죠. 그러니까 명예 사회가 극으로 치달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자신을 완전 구속한 거잖아요. 네. 그 집단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시대는 기반의 시대예요. 자, 명예사회가 극으로 치달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계층 간의 이동이 없어지고 계급 간의 이동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이상한 문화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게 돼요. 예를 들어 제사가 1년에 뭐 20개 정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지 못한 계층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반의 시대에선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원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안동 쪽 그쪽에 공부를 하는 마을이 생기고 스승과 제자가 생기고 권력에서 밀려나 있어도 공부를 통해서 모든 걸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생기게 돼요. 그런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문화가 가득하고 점점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로 점점 옮겨가죠. 계급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명예사회가 굶어서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 해결책을 이제 지식인들이 해결해주는 그걸 기반의 사회라 그래요. 나의 모자란 지식을 공부해서 채워 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겠죠. 자, 그럼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는 기반의 사회에서 네. 다음 뭘로 넘어갈까요? 지식을 넘어서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지식이 위에 지식이 존재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도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책에서 읽고 책에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버리게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쉬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그것은 바로 자아성찰의 시대예요. 모두가 돌을 닦는 시대예요. 수련을 하고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남들보다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없고 오로지 그냥 나. 나의 존재와 내 몸에 대해서 그리고 숨 쉬는 것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통과 평화에 대해서 그런 것만 스스로 찾아나가는 사회, 자아성찰의 시대. 네. 자아성찰의 시대는 냉동인간이었던 주인공이 500년 뒤에 자아성찰의 시대에서 깨닫는 내용이에요. 재밌겠다. 네, 제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극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냉동인간이 됐고, 자본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냉동을 한 건데 깨닫보니까 사회가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자아성찰의 추구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때 깨닫도 뭐가 해결이 안 되겠죠. 뭐지? 싶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행동의 시대예요. 자아성찰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공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심 없겠죠, 그런 거. 네. 그러다 사회가 한번 뒤집혀요. 음. 어떻게? 폭군이 한 명 나타나겠죠. 맘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세고 맘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이 평화롭게 사는 자아성찰의 시대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쓰기 시작하고, 자아성찰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비폭력, 무저항. 그러면서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죠. 그다음에 행동의 시대는 많이 벌고 뭐 어디 계급에 속하고가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사회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때리고. 야만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의 시대, 야만의 시대.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러면서 집단들이 이제 뭉치고 흩어지고 이러다가 큰 전쟁이 나기 시작하고 그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 다시 뭘로 돌아와요? 자본주의 시대로 돌아오죠. 돌고 도네요. 계속. 지금 이렇게 5가지 시대를 얘기했는데 네. 5가지 시대가 사실은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부분을 크게 느낄 뿐이지. 사실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안에서는 거긴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아. 다 그렇게 따로 돌아가요. 뭐 스님들 수련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자아성찰의 시대에 계신 분들이고, 대학에서 학구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반의 시대, 인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그걸 느끼고 있고, 지금의 대세는 그냥 그거라는 의미고, 하지만 그 큰 것도 돌고 도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대에 너무 모든 데 가치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 영원히 자본주의 시대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 먼 조상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자아성찰의 시대 언젠가 출판이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자아성찰의 시대편